오늘 제가 강연한 내용은 상시일기법입니다. 강연하기 전에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이 내용은 정산종사 법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경계를 대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경계를 대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소소영령한 신령스럽게 아는 그걸로 경계를 비출 때 자성에 반조해가지고 정신이 나오고 청정한 지혜가 이렇게 나온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생은 소소영령한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똑같이 자성 성품이 있지만은 습관과 업력에 의해서 분별망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성품 자성자리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생은 습관과 업력에 의해서 분별망상이 나오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제가 상시일기법을 가지고 습관과 업력에서 분별망상이 나오는 것을 이 중생의 이런 방법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시일기법 첫 번째 일기법의 대요입니다.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에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상시일기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시일기법이라는 것은 정기 훈련 때가 아닌 평상시에 일어난 일과 중에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시일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유념, 무념의 개념과 방법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기재하라는 내용과 세 번째는 계문은 범한 번수를 기재하며 네 번째, 태주사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태주사법은 문자와 서식, 서류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주사법을 두었다는 것과 검은콩과 하얀콩으로 유무념의 번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저녁에 늘 몰래 이 가방에서 꺼내서 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태주사법에 사용하는 콩주머니였다고 합니다. 태주사법은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경전에 나오는 상시일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종경 선해록 4절 8장 1심 적공장에 보면 대종사 상시일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상시일기장이 저승의 재판 문서이다.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로만 적어놓으면 염라국 재판관의 문초는 틀릴지 몰라도 이 기록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제 스스로 복이 얼마나 쌓였는지 죄가 얼마나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대종경 수행품 제1장에는 일상수행요법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예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여서 마음을 대조하고 챙기도록 했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전 제1절 정기 훈련법 중에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산종사법어에는 상시응용주의상 제6조를 설명하신 내용에서 취침 전에는 일기기재와 유무념 대조로 그날의 죄복을 결산하고 다시 한번 번호를 챙기자는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전 대의의 사막에 대해서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 참회 등은 과거 현재의 모든 악을 고쳐서 선을 실행하는 공부인 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시일기법이라는 것은 그날의 죄복을 결산하고
더 나아가 악을 고쳐서 선을 실행하고 기질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취사력을 키우는 방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념, 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일기법에서 유념, 무념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실 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은 내두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고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유무념 공부는 재미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실행을 위주로 하지 않고 주의심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실행이 되었는지로 체크해 가는 것으로 쉬운 것에서 성공을 가져오게 해야 공부에 재미가 생긴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실제로 해보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생톡 유무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법타원 김희연 종사께서 교무가 되고 몇 년 안 돼서 대산 종사님 방청소 당변을 하다가 유무념 하신 구체적으로 유무념 비방하지 말매를 경계가 있을 때마다 핸드폰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숫자를 적어 올렸습니다. 태주사법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학습 상황은 수양과 연구 시간을 좌선 30분, 의두 연마 5분, 경전 읽기 5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계문은 상시 일기장에 저녁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시 일기 유무념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의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유무념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계문 대조를 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유무념으로 다시 챙기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법타원님께서 성원 씨 유무념은 재밌게 해야 해요. 그리고 내용을 조석으로 기도할 때 꼭 끼워 넣어야 해서 하고 저녁에 상시일기로 체크를 하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유무념을 조석 심고에 함께 넣어서 기도를 챙기고 상시일기로 이중으로 챙기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산 김일상 교무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매사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천천히 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념 공부는 갑자기 경계가 있을 때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멈춘 공부를 해왔지만 업력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밀려 나오니 유념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월사님께 여쭤봤더니 교무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무님께서 저는 문을 열 때도 차문을 닫을 때도 말을 시작하기 전에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드럽게 행동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종사님께서 신분우성으로 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합니다. 유무념을 한다는 것은 허물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허물이 있는 이 순간마저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성 성품이 그 밑바탕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무념 공부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스승님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것을 기본으로 해서 했더니 실행하기 전에는 하루에 4번, 5번 비방하던 것이 요즘에는 하루에 1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전보다 나아졌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습관 업력의 강력한 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여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엌에 실크 벽지에 묻은
음식물 튀긴 자국을 물수건으로 쓱쓱 닦는데 그냥 닦아지는 걸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실크 벽지가 아닌 종이 벽지는 물들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는 물들 것도 없는데 습관 업력으로 무명 속에서 전도 몽상을 하여 그냥 쉽게 물들고 지워지지 않고 상처받고 그 경계 속에서 시달리는 종이벽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실크 벽지처럼 쉽게 지워지고 경계에 쉽게 물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물들 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상입니다.